이게 이제 장중에 나온 기사인데, 지니뮤직이 테슬라에다가 이제 뭐 탑재해서 이게 상한가로 장마감. 보시면은 이게 한 2시쯤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상한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니뮤직이 테슬라랑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테슬라 차량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연결 안 하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일단은 지금 테슬라랑 엮이면 다 급등을 합니다. 시총 뭐 한 2조짜리 이런 것도 그냥 LNF 이런 종목 보세요. LG화학이랑 뭐 LG화학 통해서 LNF가 테슬라에 뭐 양극재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아마 상한가로 끝났을 거예요 그날. 시총 몇 조짜리가. 뭐 LG전자도 뭐 전기차 뛰어든다고 하니까 그냥 뭐 바로 LG전자 그 시총 몇 조죠? 15조짜리인가요? 15조짜리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이한 모습을 저는 주식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총 한 꼴랑 뭐 한 3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 테슬라랑 엮였다. 당연히 뭐 상한가 갈 재료는 충분한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할 때 이 뉴스를 접근을 했을 때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아. 올라타야 되나? 하고 올라타시면요. 끼켜봤자 한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여기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이거 1분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고민하면 그냥 바로 상한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냥 계약 안 했다. 테슬라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간 외에 바로 하한가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뉴스 나오는 거는 절대 비중 실어서 크게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장중 뉴스 나오는 걸로는 매매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뭐 올라가면 박수 쳐주고 그냥 보내주셔야 돼요. 너무 이제 급등했다고 내가 저거 살려고 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뭐 상한가까지 가버렸어 아쉬워 막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종목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찾으면 되죠. 특히 또 요즘같이 장이 좋을 때는 좋은 종목 널려있는 게 좋은 종목, 지천에 깔린 게 좋은 종목입니다. 저런 거 따라잡다가 손실 나면 남들 다 돈 벌 때 혼자만 손실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이제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증시 파티 언제 가나 오늘 바이든 파월 입에 달렸다. 이거는 뭐 좀 뉴스나 뭐 이런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이제 오늘 현지 시각에 이제 뭐 발언을 합니다. 이제 뭐 바이든이 뭐 부양책 발표 어느 정도 할지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파월 요 사람 요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금융 정책을 막 이제 뭐 펼치고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연준 의장인데 요 연준에서 뭐 돈을 계속 때려 박으면서 유동성에 이제 불을 붙이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밑밥을 던져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그럼 더 이상 돈 풀면 안 되죠.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니까.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 너무 많이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태클을 건 뭐 누구죠? 에스더 조지 캔자스틴 여는 총재.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뭐 나중에 드릴 텐데 양적 완화 축소 이건 뭐 그냥 돈을 이제 더 이상 풀면 안 된다. 돈 적게 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악재죠.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잠깐 흔들렸는데 결국 다시 끌어올렸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분위기가 아닙니다. 돈을 엄청나게 더 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했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채권 금리가 오르면 나라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국채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라가 이제 일단 돈 풀고 나서 나중에 그 국채를 갚을 때 그 이자만큼 그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 푸는데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이자율을 찍어 누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YCC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주말 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만약에, 지금은 조금 시점이 이르긴 하지만,
YCC에 대한 언급이 오늘 나온다 하면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폭등할 겁니다. 유럽은행에서는 YCC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유럽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한 20% 정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바이든 정부의 이제 부양책 발표. 요 정부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이제 이걸 뭐 이 사람들 말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요 정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관점 가지고 있는 게 돈을 많이 풀어서 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경제 호황이 오고 다 돈 많이 푸는 게 장땡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실제로 뭐 돈을 이제 그만 풀어라. 뭐 이게 당장 이런 게 오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뭐 15일에 비트코인 거품이 꺼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닥터 둠. 저는 이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1월 15일에 이제 비트코인 거품이 터진다고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이 테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어느 정도 뭐 10원만큼 발행을 하려면 뭐 10원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 어기고 그냥 막 발행했다가 걸렸다. 그래서 얘네 소송이 이제 15일날 이제 나오고 충분한 증거 자료 제출 못할 것이다. 뭐 이게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런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보면은 현재 시각으로 비트코인은 오늘 하루 만에 10%가 상승을 해서 현재 4,200만 원을 다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닥터 둠, 어둠, 뭐 비관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무조건 빠진다 빠진다 라고만 외치는 분이었나 봐요. 제가 이 비트코인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진 않아요. 비트코인 그 로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가 좀 낮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갈 생각도 없고요.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는 날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진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구나. 지난 연휴 때, 그러니까 연말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다 멈췄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멈췄는데 연휴라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라도 사야 되는데 쉬는 날 하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저는 박수를 쳤죠. 아, 이거다. 됐다. 그래서 새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상승 쪽에다가 저도 이제 배팅을 해서 좀 재미를 봤는데 여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실물 자산이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도 오릅니다. 오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물 자산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 농작물, 구리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제일 많이 갈지 그거를 골라내시는 건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이런 거 좋은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게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농작물 쪽에 관심을 가져서 지인들한테 이제 뭐 5글자짜리 시총 이제 되게 작은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종목 추천을 해서 그 종목이 이제 한 며칠 사이에 한 100%, 150%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는데 저는 그거 다 수익을 못 내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일단 뭐 잠깐 딴 쪽으로 얘기했는데 네, 뭐 다음 보시면 마지막 기사예요. 오늘 설명드릴. 지금 뭐 인텔이 삼성 대신 TSMC 손을 잡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TSMC가 전 세계 1등입니다.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이제 2등이고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뭐 이 기사를 보고서 아 삼성전자 주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지인이 이제 물어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기사를 첨부를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인텔이 TSMC랑 손 잡을 수 있겠죠. 전 애초에 삼성 쪽으로 당연히 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TSMC랑 계속 이제 뭐 TSMC가 세계 1위인데 왜 삼성 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우선 그거를 고려를 하겠어요. 지금 그 제 친구한테 얘기해줬죠. 지인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라. 전교 1등이 한 등수가 한 3등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좀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뭐 한 전교 한 400등 하는 친구가 등수가 3개 떨어졌다. 이러면 뭐 그 누가 신경이나 씁니까? 누가 가서 뭐 전교 1등 했는데 나 이번에 전교 4등 했어 이러면 아 좀 떨어졌네 뭐 위로를 해주겠죠. 근데 전교 400등이 나 전교 403등 했어 이러면 뭐라 그래요? 뭐 어쩌라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SMC 쪽이 당연히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텔도 원래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7나노 공정, 얘네들이 7나노 공정 쪽에서 기술력도 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아, 우리 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린다,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삼성이나 TSMC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얘네들이 결국 아웃소싱을 주고 뭐 팹리스 쪽으로 이제 좀 전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인텔이 TSMC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요. TSMC가 지금 생산 캐파가 풀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규 물량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니들이 이제 아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맡겨라. 나 이제 더 못한다. 더 비싸게 받을 거니까 오지 마. 이거는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오지 마 이제 그만 와. 라고 이제 가격을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이 이제 그거를 보고서 아 이거 우리가 원하는 물량만큼 TSMC가 생산을 좀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삼성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삼성에 맡기지 않는다고 해서 악재가 되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조정이 온다면 그때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뭐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캐파가 점점 더 커질 거고, 예,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인 건 당연하고 좋은 주식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믿고 계신 분들은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예,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좀 주말 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만한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